뭐였냐? 뭐였어요? 유기전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유기전이 뭐예요? 유기전이 시전 중에서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내리려면 뭐 물품 살 어디서 사요? 물품 살 때 공무원들은 조달청이 사죠?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유기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기전은 6개의 상점이 잘 보세요. 뭐예요? 선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내외 어물전. 이 6개의 품목은 대개는 뭐과 관련되어 있냐? 중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국에 조달을 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독점해서 파는 거예요. 그건 궁에서 남아도는 부분을 독점적으로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 또는 조선 왕실의 독점적 상권을 갖고 있는 곳이죠. 유기전. 처음에는 시전 중에 유기전 상인들을 가리켜서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에 사는 뭐예요? 백성이란 말이니까요. 쉬운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서양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르주아예요. 서양의 부르주아라는 말이나 우리의 시민이란 말이 원래 같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민이란 말을 일상 언어로 안 썼을 뿐이에요. 다만 일상 언어로는 쓰지 않았지만 기록 언어로는 썼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시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유기전 상인만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뭘 가리켜요? 시전 상인 전부를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난전 상인까지 다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변모됐습니다. 조선 말기에 오면.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백성이 곧 뭐라고요? 시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역사를 말하면 길지만 시민이란 말이 첫 번째 공식적인 용어로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듣기 시작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민의 준말입니다. 광주 시민 할 때 그 한참 동안 또 그렇게 쓰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광주 시민 할 때는 금방 안 이상한데 화순 시민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이 아니세요. 제가 순창인데 순창 시민이란 말 아무도 못 들어봤거든요. 순창 군민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이게 일제시대 때 그 시민이란 말 처음 쓰였을 때 그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등산이 국립공원 됐을 때 광주 시내버스 이렇게 됐어요. 무등산을 시민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말이 돼 안 돼요? 웃기는 말이죠. 하여튼 공무원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민의 의미가 첫 번째 탄생한 것은 4.19 혁명 때입니다. 4.19 혁명 때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국민과 시민의 분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과 시민의 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권자로서 시민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우리 학장님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여기는 부르주아, 예. 자, 시토와이에 맞아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래는 시티즌인데 영어로 말하면 공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한참 동안 공민. 그러니까 시민은 부르주아는 주로 사적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인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예요. 그런데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공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 공민. 이해하시겠어요? 요즘 말 시티즌이에요. 영어에서 이 두 말이 분리가 안 되죠. 독일말에서도 뷰르란 말이 있는데 함께 쓰는 말입니다. 어쨌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두 개의 신분이 제3신분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 두 그룹이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아까 조선시대의 부르주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들이 4.19 혁명을 겪었지만 4.19 혁명 때 시민이란 말을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첫 번째 뭐냐? 우리나라는 좌파들은 일단 시민이란 말 싫어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왠지 시민 그러면 어떤 것처럼 뭐예요? 조조주자들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80년대 대학 다녀보신 분들 뿌띠 부르주아라고 들어봤죠? 소시민.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언제든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좌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부터 기본적으로 좌파들은 4.19 때까지도 시민이란 말을 싫어했습니다. 외면했어요. 그럼 우파들은 좋아했을까요? 우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뭘 아냐? 4.19 때 뭔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아파트로 가두면서 이 사람들 시민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에 탄생한 시민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봤죠? 시민 아파트. 광주에서는 최초 아파트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시민 아파트? 광천동. 광천동 시민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윤상원 여사. 들불약. 기억나시죠? 저한테 들어서 안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형적인 시민이 개념이 탄생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면 이제 국민과 시민의 불일치가 생겨나요. 광주 사람들은 불일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광주 사람들은 놀라운 게 뭐냐? 광주 사람들은 당시 제가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당시 이 구술체로 한 게 있어요. 구술체로 있고 지금은 이 비디오 떠놓은 게 있어요.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분들 다 들어오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지금 대학생으로 데모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일반 민중들 중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왜 싸웠냐고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처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주 안에서는 시민과 국민이 일치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광주 바깥에서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시민과 국민이 불일치하는 시점이다. 이게 왜 그러냐? 처음에 투사예보가 10회까지 나오는데 8회까지는 투사예보예요. 9호부터는 뭘로 바꿔요? 민주시민예보로 바꿔요. 광주 사람들은 뚜렷하게 시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학생, 광주 시민 학생 구분입니다. 이때는 아까 도시민의 주말하고 시민, 보편적인 의미에서 공민의 의미하고 혼동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왜 이게 혼재되어 있는가, 혼재됐을 때 무슨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면 전문 학자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왜 해방 시민군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민군 할 때 광주 도시민이라는 주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군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화순사람 빠져, 장흥의 선사람 빠져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도시민의 준말이라는 것이 섞여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주권자를 대표하는 말로, 진정한 주권자를 대표하는 말로 최초로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민 개념이 광주 5.18 민주항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잠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공통의 지반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나라 사람이라면 한 나라를 속에 살려면 공통의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자, 한 나라의 공통의 지반, 이 나라 국민이든 시민이든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정신적 기반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민주 시민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뭐가 이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묶어줄 수 있는 게. 예?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한민족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어나봐요. 나하고 둘이 봐요. 이거 한민족 같아요? 예? 여기 봐봐요. 한민족 같아요? 나는 거의 흑인인데 얘한테 대면? 예? 안 돼. 지금 민족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한테 19세기에 들어온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은 아예 민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민족이란 말 자체가 19세기 유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번역을 온 거예요. 번역용 우리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민족을 엮어준다는 지금 여기 전남대학교 다니는 1,300명의 애국인들은 다 뭐예요? 같이 살려서 없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큰 소리예요. 예. 우리가 공통의 집안이 뭘까요?